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충격 발표 심각한 경제위기 경고등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의 200만 유튜버인 밋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충격적인 지표를 발표했다. 발표된 지표들에 따르면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우리가 신중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왔어요. 비트코인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뭘 하시든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왔는데 사실 행복하려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 시장에 온 게. 사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모두가 다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경제 침체라는 어떤 타이타닉 침몰가도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현금 보유나 어떤 이제 적절한 포지션으로 우리의 위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 저축률이 이제 세이빙 레이츠가 5% 이하일 때 경제 침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5% 이하인 기간이 닷컴 버블 당시에 23개월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35개월 정도 됐다. 근데 현재는 개인 저축률이 32개월 동안 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개인들이 저축을 못하는 시대가 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 쉽게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려면은 어쨌든 개인들이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없어서 저축도 못하는데 누가 주식을 매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새로운 경제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얘기를 했대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보던 데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김PB가 다 보여줬던 데이터잖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월가의 어떤 기관 투자자급의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대중들은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경제 침체 리스크를 저축률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해줘가지고 제가 저축률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5% 이하의 저축률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5만 원 저축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처분 소득을 5만 원도 저축을 못하는 건데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닷컴 버블 터지기 한 2년 전,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기 한 3년 전 이때쯤에 이제 저축률이 5% 이하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경제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경착륙이 발생을 했죠.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 저축률이 5% 이하다. 금융위기 이래로 저축률이 최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는 데이터로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5만 원도 저축 못하는 세상에 여윳돈이 없으면 어때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죠. 그래서 투자시장에 들어올 총알이 없고 투자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매수한 종목 더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 못한다. 그 상황에 기관들이 팔면 어때요?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이런 대출은 최대치인데 연체율도 최대치예요. 근데 저축률은 최저치인 이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 자, 개인들의 저축률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10년 만에 저축률이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요. 내가 월급 타서 저축하기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람들의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물가만큼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퍼스널 인터레스트 페이먼트로 써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인들의 이자 지급액입니다. 대출 받아서 이자 지급한 거 얼마나 되냐? 이자 지급액은 사상 최대치 수준을 넘어섰고 저축률은 사상 최저치예요. 내가 돈 버는 거 다 대출이자랑 신용카드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축 못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물가 상승도 많이 일어나서 순대국밥 하나에 5,000원 하던 게 7,000원, 8,000원 한다. 그러니까 모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금융위기나 이때가 금융위기거든요.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 각각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었던 때를 보게 되면 이 이자 지급액이 최대치에 달하고 난 이후에 위기가 터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개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먹개롱. 머리가 깨져도 롱 포지션. 무조건 이제 매수를 외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오를 거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합리적이라면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참고해봤을 때 그래 좀 알아볼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각심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가 목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현금 보유하고 계속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뭔가 조심해야 될 만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차피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버들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당도인 마카롱보다 건강에 더 안 좋은 먹개롱인 분들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게 부실채권의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은행이나 신용카드로 이제 빚 내가지고 돈 빌려서 써서 90일 이상 못 갚으면 금융기관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그래서 90일이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실채권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신용카드의 10% 정도 되나 봐요. 근데 90일 이상 내지는 90일 정도 연체한 그 연체율이 10%대 달했습니다. 100명이 신용카드를 쓰면 그중에 10명은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돈을 쓰는 거지 신용카드로 뭐 1억 긁고 10억 긁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이렇게 큰 돈도 아닌데 적은 돈도 못 갚을 정도로 연체될 정도로라는 건 어떻습니까? 신용불량자 될 걸 감안하고서라도 이 적은 돈도 못 갚는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을 때 당시에도 요 정도 수준이었고 닷컴업을 때도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쇼크 때 요 정도였고 근데 지금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부실 채권이 급증해서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의 돈을 갖고서 100만 원을 100명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중에 10%가 못 갚아요. 그래서 90명밖에 나한테 지금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이자를 갚는 사람이 9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한테 빌려준 이자는 어디 갔어요? 다 이제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결제금 자체도 못 갚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됐고 이 수준마저도 계속 치솟아 오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호황이랑 강세장이 왔던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 자세히 또 살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건지 케빈이 주장한 건지 모르겠는데 3개월 내에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5% 이하로 저축률이 나왔었던 게 35개월이 걸렸고 그 이후에 경제위기가 터졌으니 현재 32개월 정도 됐으니까 금융위기 때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3개월만 지나면 35개월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33개월 내에 경제 침체가 터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업이 이제 최고점을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건데 실업률이 이제 바닥 찍고 상승을 시작했다 이런 이제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정부, 민간, 헬스케어 섹터의 연간 성장률이 최고점에 도달했고 이런 섹터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침체 직전에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찍고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들도 있어서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경제 침체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은 민간 부문 성장의 정점 그리고 공공 부문 고용의 정점 요게 정점이 찍고 내려올 때 경제 침체가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정점이 일치할 때마다 경제 침체가 거기서 뒤따랐고 주가는 폭락하고 실업률도 터졌다. 그래서 지금 정점에 도달해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케빈 형이 얘기를 안 해줘도 우리는 이미 수십 개 데이터들로 계속 교차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다양한 산업군의 주식 비중 변화를 통해서 경제 침체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닷컴버블 당시에는 기술, 통신, 헬스케어 산업, 통상적으로 그로스 섹터라고 하는데 성장주 섹터의 산업의 주식 비중이 44%, 전체 미국 증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44%가 이제 이 기술, 통신, 헬스케어 이쪽 그로스 쪽 성장주 쪽의 섹터가 정점을 찍었었는데 금융위기 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금융, 에너지, 소재 이쪽이 44%를 찍었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트렌드입니다. 계속 주기를 두고 순환을 해요. 언제는 금융주가 잘 나가고 언제는 헬스케어주가 잘 나가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주기를 두고 반복을 하고 그 주기가 언제 보통 이제 끝나고 시작되냐면 경제 침체를 기점으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 통신, 헬스케어 쪽 산업이 44% 정도까지 비중이 올라왔다. 과거의 패턴에 따르면 한 산업군이 정점을 찍을 때 다른 주요 산업군은 24,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다. 제가 이제 본강에서 강의해드리는 게 트렌드 분석이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일정한 트렌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는 때에 따라서 계속 순환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점을 알아야지만 어떤 섹터를 매집하고 어떤 섹터가 주도 종목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내용을 분석한 사람이 수석급의 어떤 매크로 전문가의 의견이지 않나 좀 싶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인사이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하게 저도 보고
있고요. 실업 수치는 경제 침체가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3분의 1 정도는 지나야 오르기 시작한다. 즉 주가가 폭락하고 뭔가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야 실업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많이 언제 터지냐면 IMF 같은 사건 터지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미 IMF 같은 게 터져서 막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과거부터 많이 붕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실업률을 보고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제 교훈도 좀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은 소비자한테는 좋지만 기업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좋을 땐 물가가 올라요. 경제가 나빠질 때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래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제품 파는 기업들의 매출이랑 이익도 감소하겠죠. 그럼 밸류 기업들의 어떤 투자의 내재 가치가 떨어져서 그 기업이 원래 100원의 가치를 하던 게 90원, 80원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도 그 기업의 주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로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이 무너지고서야 실업률이 터진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려 왔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다른 리포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모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의 전망치 같은 것들을 어떤 모델로 만들어서 보는 것 같은데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미리 기업의 이익도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악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빠져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버텨줄 수가 없거든요.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어떠세요? 이때가 닷컴 버블 때예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면 본질적으로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기업의 이익이 악화되기 전에 한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서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 분석가들은 이미 확실히 좀 경제 침체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지금 그런 지표들 말고도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말고도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파란 선이 나스닥 미국 주가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재밌는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상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면 주가도 떨어져요.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면은 주가도 떨어집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하면 코로나 쇼크 터지고요. 소비자 심리 악화하면은 주가도 하방 압력 받게 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주가가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소비자 심리가 좀 악화되거나 그 전후로 소비자 심리가 먼저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행지표 역할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소비자 심리가 쭉 잘 올라가다가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꺾이는 트렌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 왜 이럴까? 이 이유를 제가 추정해봤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악화되고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요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 심리랑 주가랑 연동이 된다. 내지는 두 번째로는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면 어쨌든 주식도 하나의 어떤 물건이고 부동산도 하나의 물건이고 우리가 유무형의 어떤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면 당연히 주식도 살 수 있는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요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 다 이유가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소비자 심리가 지금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경제 상황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좀 유명한 글로벌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너무 이제 먹개롱 이제 하시지 말고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현금 보유량을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챙겨가는 시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신중하게 좀 결정하셔서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